저는 아니고 제 네. 남편이 증권사에 일할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6시에 다시 출근하고 이랬던 걸 한 2년 정도 했었다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얘가 그러는 거야. 형, 이건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 할 수 있을까? 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인데 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네, 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 되면 한다. 막 이러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대망의 1위는 보시다시피 업무 과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업무 구조 경험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경험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 업무가 너무 많아서 늘 퇴사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역시나 그 저의 대리 시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암울했던 대리 시절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점심도 네. 한 15분? 15분 만에 이제 구내식당에서 빨리 먹고 네네. 올라와가지고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녁은 보통 안 먹어요. 왜냐면 저녁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빨리 저녁 안 먹고 끝내고 집에 가야지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보같이 그 생각으로 매일 거의 진짜 1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근데 이제 저랑 이제 또 그 제 후임 한 명이 있었는데 막 일을 하는데 그때가 딱 1시 20분이었어요. 새벽 1시 20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형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아, 착한 부장인데? 네. 그땐 대리였어요. 아, 데렸죠. 나쁜 사람이었는데. 형 그러면 왜? 아,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쁘니까 그래서 막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건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딱 하다가 갑자기 되게 짜증이 났거든요. 그 순간에.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짜증이 사라지면서 그래, 이건 아니다. 가자. 그래서 바로 노트북 덮고 와. 1시 20분에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저 집도 이제 거의 비슷한 방향이었어요. 얘기하면서 거의 말은 없었는데 한마디만 했어요. 이렇게 계속 우리 할 수 있을까? 딱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게 좀 되게 좀 뇌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퇴직할 땐 그것 때문에 퇴직은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게 그 퇴사 원인 중에 좀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뭔가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약간 그려지는 네. 느낌이었어요. 와, 열심히 일하다가 가자. 이 정도로 막 1시까지 막 이렇게 매일같이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고 제 네. 남편이 증권사에 일할 때는 새벽 3시, 4시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6시에 다시 출근하고 이랬던 걸 한 2년 정도 했었다는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회사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면 네가 정말 힘든 일을 안 해봐서 그래 하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이. 거의 이거 뭐 그날 싸우는 거죠. 아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요즘 계속 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된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1위까지 저희가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퇴사를 뭐 결심을 하면은 이제 가서 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유를 말해야 될 텐데 보통 그 말하는 순간도 약간 조금 깨림직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어요, 보통? 보통 자기 직속 상사한테는 예. 아주 솔직하게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쉽지 않죠. 대부분 그냥 뭐 이직합니다, 뭐 개인 사유가 있어서 뭐 아니면 공부하러 갑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 육아, 뭐 가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 그런 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직속상사 쓴 건 그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제 퇴직 면담하러 와서는 네네. 그걸 조금씩 파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람 간의 트러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일 때문에 나 못 버티겠다. 이 조직에선 이렇게 일하면 난 못 버틴다.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고 예를 들면 공부를 하러 간다, 딴 회사로 간다. 이게 맞긴 하지만 다른 속사정들이 꼭 있더라고요. 대부분은 사람인 것 같고요. 퇴직 면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네네.
뭐 젊은 분들은 보통 이제 공부하러 간다, 뭐 석사를 하거나 맞아요. 뭐 그런 공부하러 간다가 이제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정말 공부하러 가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다른 데는 뭐 이직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고요. 이제 중간 계층 정도 이제 과장급이나 이런 분들은 퇴직 사유가 보통 어떤 뭐 친지 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이제 도와드리러 간다. 아. 예, 이런 좀 핑계거리가 제일 많고요. 물론 네. 그것도 거의 다 좀 거짓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그 직급 분들은 보통 이제 나는 좀 개인 사업을 할 거다. 보통 그렇게 좀 많이 오.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 근데 이것도 뭐 직종마다 틀리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일부 직종들은 정말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부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지금 좀 여기 이렇게 좀 그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이직 그 뭐 제의를 받아가지고 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그 가게 됐다. 이래가지고 좀 굉장히 좀 아쉬움 속에 서로 왜냐면 또 제가 원하는 바를 그 해당 회사에서도 또 그 해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안타깝게 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들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막 얘기 돌려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티가 날 것 같거든요. 솔직히 퇴사할 것 같은 사람들. 여기 약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티나시죠? 티가 날 것 같은데 어때요? 보면 그런 티 사람 많이 나죠. 어.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보통? 이제 이 사람이 루틴하게 일을 할 때 모습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같이 생활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죠. 아무래도 눈에 띄죠. 그리고 또 보면은 퇴직 징후를 보면요. 정말 나 퇴직할래, 나 뭐 못 다니겠어 하는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은 정말 오래 다니세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우리 퇴직 스터디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퇴직 스터디요? 퇴직 스터디 합시다 그러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모임인가요? 저 네, 처음에는. 뭐 이직 동아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은 또 지금 그 현재 회사에 너무 잘 다니셔서 현재 그 미국으로 학위 파견을 가 계십니다. 예, 회사에서 보내줘가지고 약간 이거 사람들 도장에서 다 내보내고 자기가 올라가는 뭔가 약간 지금은 그런 그런 것 게 같기도 하고. 되게 고단수 전략이었어요. 근데 되게 착한 친구인데 또 예. 다른 분은 정말 막 퇴직한다고 진짜 퇴직을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다시 재입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좀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 재밌더라고요 퇴직 친구가. 예.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희 팀에 있는 후배가 주영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조용히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이랬더니 어디 가시죠? 그래가지고 진짜 가기로 결정하셨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요. 이제 고민을 해서 갈까 이제 면접도 받고 막 진짜 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무슨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제가 일과 끝나고 튀어가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 퇴근 시간이 되게 빨라졌다. 개인 약속이 부쩍 많아졌다. 오. 연차 휴가를 많이 쓰더라. 오. 연차 휴가 많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실없이 제가 막 장난치러 많이 다니거든요. 예. 일과 중에 놀러 다니는데 안 온다. 자기한테 얘기하러 안 온다. 뭔가 이상하다. 이거였는데 사실 저 그때 막 휴가 쓰고 막 끝나고 막 면접 보러 가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놀러 다닌 거였는데 평소하고 좀 다른 모습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쟤 좀 이상하다. 쟤 뭔가 이직할 것 같다. 루틴한 모습이 아예 안 보였어요. 네, 저 모습이 안 보인다 하는 순간 그걸 파악을 하더라고요. 억울하셨겠네요, 굉장히. 근데 또 하덕이 씨가 뜨끔하니까 어떻게 알았니? 바로 티가 나서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재발절인다고. 네, 얘기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직을 이제 하는데 거의 합격은 됐어요. 하지만 아직 합격 통보는 못 받았고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징후를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업무도 잘해요. 근데 딱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열심히 하던 분인데 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뭐 하면 된다가 아니라 뭐 되면 한다. 막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업무를 그러니까 정말 뭐 손에서 놓진 않아요. 하긴 하는데 이 퀄리티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뭐 돼야지 하겠구나. 돼도 잘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딱 저 어디 돼서 이제 지금 퇴직하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합격 그 발표일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퇴사하기 일주일 전이 입사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행복하죠. 그래서 그 일주일 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을 모아봤는데 첫 번째 증상이 지각해도 무섭지 않다. 뭐 지각한다고 나 자를 거냐? 그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각은 안 하시죠? 그쵸. 네, 일주일 전이라고 해서. 네, 지각은 네. 못하죠. 근데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긴 하나요, 그만큼? 그쵸. 이제 회사 가는 길이 굉장히 여유롭겠죠. 그러니까 더 일찍 일어나요, 평소보다. 맞아요. 그럼요. 왜요? 왜? 그래서 너무 즐겁게 즐거워요. 회사에 그러니까. 가요. 네. 소풍 가는 날 느낌? 아니, 도대체 퇴사가 세 분에게 어떤 느낌이길래 이렇게 갑자기 웃음꽃이 막 세 분이나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회사를 갈 때 네. 이렇게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구나. 아, 또 이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막 그 책상도 예쁘고 그 창밖에 배경도 왜 이렇게 좋아요? 그런 회사를 왜 떠나고 싶으신 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뷰에서 이런 좋은 배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사람들도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아쉬운 거야. 이 사람들이랑 더 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퇴사를 하시네요. 그렇군요.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제가 보이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인수인계를 초스피드로 한다고 합니다. 초스피드 인수인계 그냥 대충 하는 거죠. 그냥 뭐 어차피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인수인계는 정말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박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엔 자기 평판이 되거든요. 그쵸. 이 친구는 진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금방 도망가더라. 이게 어차피 다 만날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수인계는 좀 신경 써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들 성실하게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네. 성실하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상은 업무 시간에 여행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그쵸. 열심히 네, 잘. 이미 맞네요. 바람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세계 일주 다녀요. 세계 맞아 좀 맞아. 세계 다니시나 봐요. 요즘 동남아를 위주로. 동남아 좋죠. 네. 동남아도 올 텐데. 네, 그러니까 여름이 다가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그 웹 서핑 창을 띄워놓고서 누가 봐도 전혀 꺼리낌이 없죠. 뭔가 눈치를 안 네, 본다는 거죠. 여행 사이트 들어가고 예. 채팅 마음껏 하고 카카오톡하고. 그렇죠. 원래 안 깔았었는데 카카오톡을 깔아가지고 네. 굳이 다시 깔아요. 굳이 다시 깝니다. 일주일 전에. 네. 그래서 최고 미사님 옆에 있는 너 어디 가봤니? 최고 미사 어디 가봤어? 괜찮아? 미안해요. 또 체학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항상 미안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여행 계획을 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 어디 가봤니? 그걸 또 눈치 없는 친구들은 성실히 알려줘요. 거기 어디 가셔야 되고요. 거기 가면 뭘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퇴사한다 그러면 거의 띵 맞아요. 퇴사하는지 모르고. 네, 모르고. 저희 신입사원이 그랬거든요. 그렇구나. 어디 가시고요? 어디 가시고요? 자, 네 번째 증상은요. 악마 같던 부장님이 천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가? 그렇진 않나요? 이 증상은 해당이 안 되시나 봐요. 악마는 악마죠. 악마는 악마죠. 악마는 네. 악마. 악마진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뭐 그분 때문에 만약에 떠나는 상황이라면 그분은 악마죠.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악마가 너무 무서웠었는데 예. 그쵸. 이제 그쵸. 악마가 그러니까 예뻐 보이진 않지만은 예. 악마네? 악마랑 귀여운 악마네. 귀여운 악마랑 얘기나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찔러볼까? 이렇게. 자, 증상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박 매니저님이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6시 땡치자마자 칼퇴근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이죠 네. 정말. 퇴사자의 기본. 네, 기본 덕목이죠. 이전 직장에서 언제 직장이라는 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그런 집중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9시부터 12시까지는 아예 못 움직여요. 왜냐면 그 게이트 통과를 못 해요. 그 정문 게이트를. 그 아이디 카드 찍어야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기록에 찍혀가지고 다 해당 부서로 통보됩니다. 김성우 씨는 왜 나갔나? 네, 다 그렇게 돼요. 다 이름이랑 그 시간까지 다 찍혀서 나와요. 근데 이제 퇴직을 앞두니까 뭐 집중 근무가 그냥 마음껏 제가 누구 나갈 때 제가 대신 찍어드리고 네, 이렇게 저한테 많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빌려드리고. 네, 빌려드리고 아이디 카드 실제로 대부분 그래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상까지 있는데요. 여섯 번째 증상은 이제 자본주의 미소가 실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사가 뭐 이런 시덥잖은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아하하하 이렇게 웃어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거나. 네, 이번 주도 빼놓을 수 없는 코너 고민 상담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퇴사라는 주제에 맞춰서 세 분의 고민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먼저 김성우 부장님께서 고민 읽어주시죠. 네. 3년차 직장인 남자입니다. 3년 전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되는 대로 서류를 넣고 합격하는 대로 면접을 봤습니다. 묻지마 지원 후 합격한 유일한 곳이 지금 회사입니다. 하지만 저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일이 재미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꾸역꾸역 일을 하는 것보다 이 회사를 나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입사 1년 차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의 반응은 그래, 참, 다들 처음에 일하기 시작하면 이게 내 길인가 싶고 힘들기도 하지. 그런데 이 시기만 버티면 넌 정말 훌륭한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파이팅! 성장은 무슨. 갈수록 회사에 대한 애정은 떨어져 가고 출근해야 하는 아침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다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팀장님이 아,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걸 못 버텨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내가 저번에 말했지. 버텨. 무조건 버텨. 우리 팀 결혼 없어. 버텨.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무조건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6개월 뒤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절대 넘어가지 않으리. 팀장님께 다시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그래. 요즘 네가 일이 너무 많았지.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내가 참 이렇게 일을 시켰으니 아휴, 미안하다. 네, 매번 이렇게 그만두겠다고 하기도 참 죄송합니다. 이번엔 정말 끝을. 아니, 죄송하면 죄송할 일을 하지 마. 내가 말했지. 우리 팀은 결혼 없어. 우리끼리 다 가는 거야. 뭉쳐. 알겠어? 결국 저는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한 걸까요? 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떠날 수 있을까요? 네. 아, 이건 좀 상사분이 좀 독특한 분이네요. 네,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사표 내면 다 나갈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나요?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 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잡는 이유가 뭔가요? 업무 때문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보시면은 그 3년차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숙달돼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냥 아 하면 어 하고 알아서 그냥 뭐 단어만 줘도 알아서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거의 이제 대리급이거나 이제 거의 이제 사원 말년 요 네. 정도 될 텐데요. 근데 그런 인원이 그런 숙달된 인원이 갑자기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인원을 또 충원하기도 어렵고요. 또 3년차 경력사원 데리고 와도 또 즉시 전력들에게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3년 차라면은 정말 어떤 굳은 일 뭐 이런 모든 잡다한 일도 이제 다 알아서 맡아서 혼자서 알아서 해내야 되는 또 그런 시기인데 이 사람이 없다면 또 그 위에 사람들까지 그 업무가 전가돼가지고 그 상위 직급에도 굉장히 좀 버든이 갈 거고요. 아이고, 안타깝지만 결국 다 조금 이기적인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에서 이 개인이 뭐 정말 네가 좋아서 네가 꼭 남아줘.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들었다 보면. 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네네. 찬물 줬다가 더움을 줬다가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팀장님 때문에 어쨌든 퇴사를 못 하고 계신데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근데 포인트가 사실은 네.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그러니까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네. 아직도 몰라요. 근데. 그쵸. 그, 그리고 그래- 이직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아요. 퇴직 후에 어떤 맞아요. 걸 진짜 해보겠다라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퇴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 이런 점이 것 같아요. 포인트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잡힐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본인도 자기가 없으면 좀 여기가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잡히는 거구나. 근데 역으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듣다 네. 보면서 저분은 진짜 이직할 마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퇴사를 하고 싶은 게 그냥 퇴사라는 걸 하고 싶은 건지 진짜 여기가 싫어서 말씀을 그렇게 네네네. 하셨는데 진짜 퇴사가 하고 싶었으면 벌써 사실서 올렸으면 되거든요. 사실서 어쨌든 올리면 나갈 수 있는데 안 하셨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하지도 않았고 그럼 계속 저렇게 휘둘릴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그럼 이렇게 뭐 상담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은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는 가능하죠. 예. 네,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이분은 벌써 예의를 갖출 거는 그래도 갖추신 것 같아요. 예. 4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5번째에도 진짜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퇴직원을 통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매니저님 말씀대로면은 뭔가 잡아달라는 느낌이 네, 약간 있는 저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를 밀당하는? 나 좀 챙겨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 좀만 더 붙잡으면 나 더 네. 잘할 수 있어. 관심 네. 좀 가져줘.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겠는데요? 뭐 이분 성격이 원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좀 잡아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붙잡으실 거예요. 만약에 예. 붙잡으실 텐데 윗분 입장에선 주변 분들도 이제 지치거든요. 아, 그쵸. 얘기하면 또 얘기하냐. 이제 그만해라. 하고 하다가 이분이 보통은 안 나가실 것 같고요. 안 아, 나가실 예.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주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절대 좋은 얘기를 안 해주실 거예요. 아, 그 친구 맨날 회사에 적응 못 해가지고 나간다 버티다가 결국 그냥 자기가 튕겨 나갔어. 이래버리면 그분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직도 힘들고. 네, 이직도 예. 힘들고 주변 분들도 분위기 안 좋죠. 우리 팀에는 맨날 나간다는 애 하나 있어. 네. 좀 슬픈 사실이지만 그 이분을 붙잡은 네.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이분은 그 팀장은 이제 붙잡았어요. 예. 하지만 어떤 진급이 걸려 있거나 어떤 그 베너핏을 줄 수 있는 그 이익을 그 직원들 중에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이 사연 주신 분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잡긴 했지만은 네. 언젠간 나갈 사람이고 일단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미 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개인적으로도 이 회사에 계속 오래 남아 있다면은 네. 뭐 당장은 괜찮겠죠. 남아줘서 고마워. 뭐 좋아 하지만은 당장 1, 2년 내에 진급이 걸려 있거나 다른 어떤 기회가 걸려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 이거 뭐 너무 한 3번이나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니까 퇴사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나가느냐 계속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이번에는 나가셔야죠. 확실히 나간다고 했을 때는 네,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분이 계속 이렇게 자꾸 잡히는 상황인데. 그 데드라인을 정해놔야죠. 그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업무를 한 다음에 이제는 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해요. 또 화내면 어떡해요? 화내면 뭐 받아들이고 예. 네, 그만둬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답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칭얼대지 말든가 네. 아니면 이번에는 확실히 나가든가. 만약에 확실히 나가려면 확실히 딱 데드라인을 정해서 끊어라. 근데 데드라인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건지 이분은 지금 그 효진택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은근슬쩍 잡아주길 기대하는 것도 있고 정말 안 잡았을 경우 나는 그래서 뭐 하지?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시라 예. 이런 말씀. 아마 퇴사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군요. 분명히. 예, 그런 퇴사- 거는 분명히 좀 이렇게 경계를 해야겠죠. 그거는 진짜 최악의 초이스죠. 퇴사하면 최악의 모든 초이스. 게 해결된다. 이런 절대 분은 만약에 정말 퇴사를 했다 할지라도 후회하실 겁니다. 아 괜히 퇴사했네. 맞아요. 잡았을 때 그냥 다닐 걸. 네. 분명 후회하십니다 이번. 알겠습니다. 생각을 꼭 쳐먹어라. 네, 그쪽으로 좀 모이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효진 책임님 네. 부탁드릴게요. 직장인 5년차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원했던 기업에 원했던 직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작년 저희 팀 팀장으로 들어온 사람 때문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적인 출근 시간은 9시인데 팀장님은 8시에 출근합니다. 자기보다 늦게 온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후배들이 야근을 하든 주말 출근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일이란 일은 다 받아옵니다. 성격이라도 좋으면 넘어갈 텐데 기분이 안 좋으면 자리에 앉아 에이씨 하면서 육두문자를 남발하고요. 기분이 좋으면 일하는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말을 겁니다. 잘못 걸리면 말을 받아준다고 일을 못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1년 동안 겪으니 미치겠더라고요. 벌써 2명은 퇴사했고요. 하지만 이 회사가 너무 좋고 하는 일도 너무 좋습니다. 구내식당 밥도 엄청 맛있고요.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때문에 떠나려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계속 있으면 화병에 걸릴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떡하죠? 이야, 진짜 어떡합니까? 식당 밥까지 맛있대요. 네, 기가 막히네요. 되게 정말. 곤란하네요. 구내식당밥 맛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사 한 명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상사를 어디로 보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쉽지 상황에서 않죠. 네. 상사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네. 뭐 사람 문제 때문에 퇴사한다. 거의 한 60-70%는 다 상사 문제 때문에 퇴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물론 이분은 또 강력한
그런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처지는 나아 보입니다만은 상사한테 죄송합니다. 막 스트레스 받다가도 구내식당에 가면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네. 거예요. 막 와, 나 이 회사가 최고야. 네.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은 예. 아마 죄송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 근데, 아, 예. 근데 고충은 확실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퇴직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물론 상사분 때문에 정말 힘들고 이러시겠지만은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거의 부장 직급이시겠죠, 팀장님이시니까. 네. 저 부장보다 내가 더 이 회사를 오래 다니지 않을까. 그죠? 앞으로 예. 남아 있는 기간을 볼 그쵸, 때, 그건 네. 맞죠. 정년 퇴직을 똑같이 한다 가정하더라도 음. 부장이 먼저 나가고 나는 더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피하거나 이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만 참아라. 근데 오죽했으면 이 사연까지 보내셨겠습니까? 아니, 바꿔서 네.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 마음에 드는 회사를 만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그런 그 심한 직장 상사분이 있다면은 가장 좀 현실적인 방법은 좀 휴직을 추천드립니다. 휴직. 네, 일반적인 회사는 이제 취업 규칙상 그 회사 내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는 네네. 아무런 사유 없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아무 그런 사유가 없어도 개인 사유로 그냥 휴직을 시켜주는 회사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구내식당까지 잘 갖춰져 있고 어떤 이 정도의 회사라면은 네, 충분히 그런 복지제도가 네, 복지제도가 복지제도가 있을 있죠. 거라는 생각이 네네네네. 듭니다. 휴직하고 식사하러 오시고. 아, 그건 언제든지 갈 수 있죠. 네. 왜냐면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딘지 참고 가보시는 예. 네. 그거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전문 용어는 아닌데 네. 저는 질량 보존의 법칙 앞에 단어가 하나 빠진 것 같긴 한데. 초성만 이렇게 네. 따서 네, 네. 어떤 건지 이게 알겠습니다. 모든 조직에 다 통하는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독특한 사람의 질량 보존에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피하려고 다른 조직을 또 가면 또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심지어 그 이상의 더하죠. 사람이 있어요. 네, 또는 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람. 네. 네, 테스트가 다가오거든요. 진화를 하죠. 네, 그렇죠. 신화를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거쳐야 될 통과 의례 통과 같은 의례죠, 예. 네. 그런 의식처럼 느끼시고 일단은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환경들이 다 마음에 든다면 저는 안 옮기는 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려사항은 말씀하셨듯이 휴직을 한다거나 네네. 내가 뭐 어느 조직이 뭐 상사한테 가서 나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만. 본인한테는 사실 안 좋거든요. 내가 그 조직이 좋아서도 오래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결국 나한테 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좀 전략적으로 그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사분을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 보내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건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도와줘서 빨리 승진시켜서 아니면 타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와. 최대한 서포팅하는 거죠. 팀에서 나는 여기 성과를 남아야 엄청 되니까. 많이 내서. 왜냐하면 그 조직 안에서 이 팀이 난 마음에 드는데 내가 왜 그 팀을 떠나야 돼요? 네. 오. 그분은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내가 더 네네. 오래 다닌다면 그분이 잘 돼서 떠나시거나 관련된 연관 조직의 팀장으로 가시거나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예, 거기를 내가 피한다기보다 오히려 한번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예,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현실적으로 좋아요. 쉽지 않죠. 사실 박매니저님이 생각하시는 그 큰 그림은 정말 완벽했어요. 고수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픽처라고 하죠. 근데 네. 그것도 근데 좀 일단 시간이 흘러야 걸려요. 되고요. 그 이분도 그렇게 아마 열심히 일할 맛이 좀 안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열심히 일할 맛이. 왜냐면 동기부여가 저 팀장을 빨리 승진시켜야지. 네. 이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네. 저희가 퇴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자, 퇴사라는 게 누구에게나 오는 어떤 인생의 갈림길 같은 것 같아요.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뭐가 맞는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갈림길에 딱 섰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어떤 길을 들어서든 그 길이 꽃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는 또 다음 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